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충북경제 한 축인 LG화학 청주 사업장의 고용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또다시 사업 재편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선 건데요. 반도체에 가려있던 제조업의 한파로 충북경제의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화학 청주 사업장이 또다시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종의 불황 장기화로 구조 조정이 임박했다는 후문입니다. 최근 LG화학의 주재 임원은 특단의 반전이 없는 한 내년 하반기에는 청주 오창 공장의 직원 2,400여 명 중 1,000여 명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분리막 사업 철수를 암시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수처리 사업 매각에 이어 분리막 사업까지 철수가 예고되면서 노조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철수는 해서 확정이 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를 대안을 갖고 철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철수하니까. 제조업계의 한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롯데 웰푸드는 증평 제빵공장 매각에 이어 내년 3월쯤 청주 공장 생산 설비를 경북 김천으로 이전합니다. 청주 공장 가동 중단으로 3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롯데 네슬레 코리아 청주 공장도 법인 청산으로 내년 3월 말이면 공장이 폐쇄됩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수, 매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 내 고용 불안, 소비 침체, 경제에 좀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기반의 충북 경제가 주요 사업장의 잇단 매각과 철수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수십 차례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수백억 원대 자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봤지만 청약 종료 후 자금을 다시 회사로 반환해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자신의 딸을 교수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은 유원대 전 총장 A씨. 이후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2017년 당시 총장이었던 A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자금을 배우자와 자녀 통장으로 빼내 공모주 청약에 넣었다는 겁니다. 67차례에 걸쳐 사용한 자금만 324억 원, 이 돈으로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A씨의 소유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또 청약 증거금으로 사용한 돈을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해 피해액이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CJB의 취재에 A씨는 횡령 혐의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85억 원을 들인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호받는 기간 동안 동물들에게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안락사 제로, 최대 입양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잔디밭에서는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부상을 입은 개체들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청주시의 반려동물 보호센터입니다. 기존 센터보다 100마리 많은 26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분양대기실이나 교육실 등 새로운 시설들도 조성됐습니다. 예전에는 실외에서도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실내로 다 들어와서 냉난방 시설로 다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또 소음 방지 시설까지 다 갖춰져서 버림받은 애들이 좀
더 좋은 사육 환경에서 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된 개체 수는 76마리. 비율로 치면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전염병 감염이나 수용 여력에 따라 안락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양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새로운 보호센터의 최종 목표. 올해부터는 입양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시민들이 3개월간 임시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도 도입했고 그 결과 임시보호에 참여한 가정 중 90%가 실제 입양으로 연결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입양률이 50%를 넘어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서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보호환경 개선을 넘어서 안락사 제로, 최대 입양률을 목표로 새로 시작한 청주 반려동물 보호센터. 청주시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전담 시설을 도심에 조성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2026년도 본 예산안으로 모두 3조 7,9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2,855억 원, 8.2%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 확대는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44%, 국도비 보조금도 1조 5,368억 원으로 10%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은 다음 달 19일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문학이 건네는 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직의 소란을 지나 다시 시인의 자리로 돌아온 도종환 시인과 10여 년간 전국 산사를 걸으며 기록해온 이은희 작가의 신간을 이민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13번째 시집 고요로 가야겠다를 펴냈습니다. 시집은 8개의 사유의 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방은 제목과 같은 시로 문을 열고 식구는 여러 쪽에 걸쳐 배치돼 독자가 자연스럽게 시 앞에 멈춰서도록 구성했습니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정치와 공직의 소란에서 물러난 그는 소요와 고요의 균형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늘 소란스럽고 내면도 소음으로 가득한데 순간순간 고요와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또 침착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또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계절의 순환과 닮아 있다는 시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식구들은 독자들에게도 위로를 선사합니다. 청주의 천년고찰 보살사, 크고 작은 돌을 정성스레 쌓아 올린 석축, 수백 년의 시간을 버텨온 고목들이 버팀목처럼 서서 이곳의 내력을 말없이 알려줍니다. 이은희 작가의 에세이 산사 가보면 압니다 속 한 페이지에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절로 읊조려진다. 온 개공, 온이 모두 공이다. 20년 가까이 전통문화유산을 글감으로 삼아온 이은희 작가는 10여 년 동안 전국의 산사를 다니며 37곳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여정에는 하얗게 눈쌓인 겨울 사찰, 녹음이 짙게 드리운 숲길, 단풍이 물든 가을 마당과 봄 기운이 감도는 회랑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한국의 수려한 정치와 그리고 선인의 불굴의 정신과 문화, 그래서 산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한 곳이 아닌가. 산사가 품은 시간과 이야기들을 통해 작가는 잠시 걸음을 늦추는 마음의 여백을 건네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걷고 바닷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특별한 치유 공간인 해양치유센터가 국내 두 번째로 태안 달산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앞세워 해양 바이오와 레저 관광을 연계한 서해안 치유 산업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 기자입니다. 탁 트인 서해 바다를 마주한 건물 안. 염지하수를 이용한 넓은 풀에선 잔잔한 물결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수중 테라피를 받는 와츠풀, 태안 천일염을 활용한 소금 테라피실도 눈에 띕니다. 2층에는 회복과 노화 방지를 돕는 전문 테라피 공간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서해안 최초로 문을 연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선 바다 자원을 활용한 17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피트라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몸에 근육에 이완을 주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서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해송림 산책로와 해변길이 야외 힐링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해양 치유는 바닷물과 해풍, 갯벌 등을 활용해 신체 리듬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으로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웰니스 문화입니다. 일반 관광과의 연계도 당연히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고 이곳에 꼭 들렸다가 가질 수 있도록 치유 산업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 증가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인근 해양 스파와 식품 산업, 특산품 체험을 연계한 치유 관광 벨트가 조성됩니다. 연간 5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 사회화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대상 시범 운영을 마치고 3월부터 정식 개관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하는 새로운 건강산업의 출발점입니다. 태안의 바다는 이제 치유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대규모 공연장인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충청북도가 국제 공모를 통해 5개 디자인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공모에 15개 국가에서 33개 작품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국내 5개 건축사의 출품작을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밀레니엄 타운 내에 조성되는 충북아트센터는 2,000석 규모의 문화예술시설로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발전과 정부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로컬 미디어 데이가 오늘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와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등 4대 지역언론협의회와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참석해 새 정부의 지역 언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수석은 지역 민방의 자체 편성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 광고 제도를 개선해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에서 올해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영동군은 AI 발생 농장의 종오리 4,100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200m 안에 있는 메추리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농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통제 초소도 설치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지난 17일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습니다. 충주 화록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 대집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화록동굴 운영자인 영우자원이 제출한 행정 대집행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화록동굴 내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경고문 등을 철거했습니다. 앞서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 점유 등을 이유로 화록동굴 내 설치한 조형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강제 철거할 방침이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내년부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중증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 협력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의 원격 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의 원격 자문과 협진 등 신속한 전문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충주의료원은 원격 중환자실 진료 협력 시스템을 내년 9월까지 구축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출소 이후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최근 2개월간 술에 취해 주거지 인근 마트 점주를 빈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본 200장을 떼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70여 차례나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양군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지사과 스마트 과원을 조성합니다. 사과 재배 희망 농가 7곳에 농가당 4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생육 관리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스마트 과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